진짜 이 가격이 맞습니까?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받은 경험과 서비스가 이 가격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알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한국 미용실에서 단순히 머리만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오스터만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건 관광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같은 기숙사를 쓰던 민준이라는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놀러와. 네가 분명히 좋아할 거야.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항상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 진행하던 프로젝트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 생겼고 그 틈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레는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출장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본 편입니다. 일본도 가봤고 싱가포르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습니다. 아시아는 저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 사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건물들 모습이 달라 보일 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기까지는 서울에서의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미용실 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공항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었지만 딱히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는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은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고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서울에 온 느낌은 어때? 저는 잠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데? 민준이 웃었습니다. 내일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걸어보자. 특별한 계획 없이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관광지를 따라 움직이는 여행은 이미 여러 번 해봤고 그 방식이 이제는 조금 지겨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 도시의 일상을 그대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민준의 집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어느새 귀 밑을 넘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머리부터 자르고 시작할래? 저는 거울을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응. 근처에 괜찮은 미용실 있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잠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돼? 확인해 볼게. 그는 몇 번 터치하더니 말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예약 가능하대. 저는 시계를 봤는데 10시 20분이었습니다. 40분 뒤에 바로 된다고? 응. 그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살던 독일에서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려고 해도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약은 늘 차 있었고 급하게 가면 한두 시간 이상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0분 뒤에 예약이 된다고?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시간대가 딱 맞았나 보네. 오늘 운이 좋다고 느껴져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여기선 원래 이래. 저는 조금 놀랬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처음 든 느낌은 잠깐 카페에 들어온 것 같은 조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제가 알던 유럽의 미용실과 어딘가 결이 달라 보였습니다. 유럽의 미용실은 대체로 조금 더 소란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거기에 음악까지 겹치면서 공간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다만 그 안에 있으면 가끔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의 미용실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았고 각 자리 사이의 간격도 적절했습니다. 조명은 충분히 밝으면서도 눈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서 있는 동안 이곳이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말을 건넸고 민준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예약하셨냐고 물었어. 바로 안내해드린대. 대기도 없었고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간 전체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수선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이곳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오래 고민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공간이라고 그게 처음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건 낯설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은 제가 알고 있던 미용실과 서울의 미용실이 분명히 익숙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미용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통역을 맡아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스타일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예상대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머리를 자주 만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두는 편이세요? 민준이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는 편이에요. 미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세요? 5분 정도요. 많으면 10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머리를 살펴보더니 이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 드라이를 따로 하세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말리는 편이세요? 그 질문에서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알던 미용실에서는 이 정도까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길이를 얼마나 자를까요? 그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충 비슷하게 대답하고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다녀본 미용실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잠깐 살펴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머리가 자주 눌리거나 볼륨이 쉽게 죽는 편이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에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머리가 더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손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형태가 잡히는 쪽으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웃으면서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래 이래. 저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맞춰 손질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형태를 미리부터 잡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생활에 맞게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고 처음엔 커피와 차 중에 어떤 음료를 마실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선택했고 잠시 후 따뜻한 차가 든 컵이 앞에 놓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미용사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준이 통역해줬습니다. 윗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할게요. 그래야 건조한 두피에 통기가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진행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손이 움직이고 있었고 설명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세 편하세요? 저는 그 질문에 또 멈췄습니다. 제가 알던 미용실에서는 자세를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앉히고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불편하면 제가 알아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미용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확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료는 괜찮은지, 목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르고 있는 방향이 괜찮은지 중간중간 물어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맡겨두는 과정이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확인하고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미용실에 가면 묘하게 긴장이 됩니다. 처음에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면 그 다음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간에 미용사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과는 마지막이 돼야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이 바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미용실 어때? 저는 잠시 거울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관리받는 느낌이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저는 다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했고 단정했습니다. 어딘가 조금 더 편해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손질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을 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필요했던 결과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방금까지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떠올려 봤습니다. 상담을 받았고 중간에 케어도 있었고 컷과 스타일링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도 적지 않게 들었고 작업 내내 설명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료까지 포함된 꽤 정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격을 가늠해 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 기준이라면 이 정도면 꽤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 60에서 70유로 정도. 고급 살롱이라면 100유로도 넘겠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결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습니까?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었고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저의 익숙한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도 과정이라면 제가 살고 있는 독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컷 하나도 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상담도 없이, 추가 관리도 없이, 음료도 없이, 단순히 자르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의 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그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싸? 민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비싼 데도 있어. 근데 동네 미용실은 보통 이 정도야. 동네 미용실이 이 수준이라고? 응. 결제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기준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가격이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쌀수록 좋고 저렴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 30여 년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준이 조용히 깨졌습니다. 미용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아직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민준이 잔을 잡으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 가격에 그 정도의 서비스라니 유럽에서는 말이 안 돼.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어. 미용실이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잘 안 하면 손님이 안 와. 경쟁 때문이라고?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거든. 조금만 불친절해도 바로 반응이 와. 그래서 다들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가 까다롭다는 거지. 까다롭다기보다 한국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아. 그리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공급자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준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손님한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그게 문화인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응. 손님을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느낌이랄까? 좀 이상한 표현인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게 정확히 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고객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저 서비스를 받는 느낌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상태를 파악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고 제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알았어. 민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그 미용사, 기술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한국이야.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열흘 동안 저는 크고 작은 곳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직원은 물건을 정리해서 한쪽으로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급하게 넘기거나 던지듯 주는 느낌이 아니라 손님이 받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을 부르면 바로 반응했고 물통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조용히 가져다 주거나
필요해 보이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없었지만 요청한 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과하게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노인이 타는 순간 젊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 도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에서 멈출지,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낄지를 미리 생각하고 설계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무언가를 먼저 제공하기보다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 기준이 같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제가 익숙했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놓고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그때그때 맞춰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였지만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차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모습, 식당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날 미용실에서 찍어둔 모습까지 사진을 보고 있자 그때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꽤 만족스러웠고 그 중에서도 미용실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니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가 좋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를 돈을 내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십 년 살면서 수많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곳도 있었고 저렴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저는 돈을 내는 단순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작은 미용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그 과정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차이는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자르느냐보다 작업하는 동안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특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뮌헨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고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길이만 간단하게 말하고 그대로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질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 상태로도 유지되게 가능할까요? 미용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날 한국에서 들었던 질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방식을 독일 미용실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봤다가 느끼게 된 차이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머리카락 자르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별거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가 결국 그 나라 전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 한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 사실을 저는 계산대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내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더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격이 더 합리적인 걸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정 하나하나에 더 세심함이 담긴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